예, 4월 2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제조업 지수가 세게 나오면서 금리가 튕겨 올라갔고 이런 부분들이 하락 종목수를 키우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 경신하고 또 빅테크 종목들이 오르면서 지수 자체는 좀 방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AI 관련된 출발은 늦었지만 삼성전자를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어떤 기사가 나온 게 있었고요. 우리 증시는 그동안에 소외주가 좀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소외주까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순환매가 끝난 거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반면에 한 바퀴 돌면서 다시 또 주도주가 올라갈 거다, 이런 어떤 이제 관점이 있거든요. 이거 확인하는 건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가 될 거면서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 종목 순환매,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하고 S&P 500은 빠지고 나스닥은 플러스가 났고 항상 러셀 20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러셀 2000 지수는 1%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부진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대형주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좀 부진했구나, 이런 점이 좀 확인이 되는 거죠. 하락 종목이 좀 많았던 이유는 국채금리가 올랐습니다. 제가 오늘 그 미국의 관전 포인트 국채금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4.2% 초반 정도 됐었는데 4.3%까지 올라갔거든요. 금리를 올린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ISM 제조업 지수가 50.3, 2022년 9월 이후에 계속해서 50 이하였거든요. 50 이하는 제조업 수축, 50 이상은 제조업 상승,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표는 각 회사의 구매 담당자들한테 설문을 돌려요. 이 회사 지금 고용 상황 어때? 그다음에 뭐 신규 주문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어? 등등 물어봐가지고 따지거든요. 근데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우리 조금 확장세로 돌아선 것 같은데 이런 응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 방목으로 봐도 재고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늘어나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근데 물론 이거는 되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ISM 제조업 지수가 회복세를 보일 때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증가되면 코스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는 나쁘진 않은, 당연히 좋은 건데 다만 이제 금리에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밀어올리는 그런 이제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좀 높아졌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연준 인사들 발언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번 주에만 13명의 발언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변동성이 커질 거다, 이런 점도 투자자들에게는 좀 압박 요인으로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6월 금리 인하 확률도 6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결 확률이 41.9%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6월에 인하를 거의 확신하다가 지금 하는 분위기로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투자자들에게 조금 경계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뉴스들을 점검해 보면 그 괌에서권에 있다라는 기사들, 분석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온 게 있었고 그 외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될 것 같다. 그래서 기업들이 금리 인하를 느리게 한다라는 거는 일부 기업들은, 부채가 있는 기업들은 실적 수용치를 좀 하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중에서는 이제 대형 은행주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중소형 은행들은 불리할 거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UBS에서는 반도체보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중국 비중이 높아서 미중 갈등이 변수가 되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는 중국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을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테슬라 오늘 뭐 약간 빠졌는데 모델 Y 이제 가격을 예정대로 $1,000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판매가 부진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비중 축소 의견 웨스파고에서 제시를 했고, 또 일부에서는 머스크의 평판이 테슬라의 어떤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027년까지 HBM 시장이 200억 달러까지 확대가 될 거고 거기에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특징주로 보면 대형주는 애플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이제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애플의 어떤 아이폰 경쟁력이 중국과의 어떤 경쟁에서 좀 밀릴 수 있다, 이런 어떤 보고서가 나온 점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애플 빠지고 나머지는 플러스가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간 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은
현금 많은 기업들 쪽으로 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빅테크 쪽에 매수가 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5.4%나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제 좀 특이한 뉴스 좀 보면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삼성전자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경쟁에서 좀 출발이 늦었지만 삼성의 자금력, 기술력을 주목해 볼 때 만약에 이거 출발 늦었다라는 것만 보면은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제 시티에서는 올해 금리 5번 내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완화가 될 거기 때문에 금리를 5번 내릴 거야. 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가 나왔길래 제가 좀 특이해서 오늘 뭐 이제 또 다른 어떤 뉴스로 하나 또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오늘 뭐 출발은 부진하지만 1분기의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해에는 연중으로 보면 나머지 1분기면 나머지가 이제 9개월이잖아요. 연말까지 90% 확률로 추가로 올라가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증시가 좀 뭐 4월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연중으로는 증시가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값이 있어서 금리가 여기다 엄청나게 튕겨 올라가지 않는 한 이제 시장은 좀 꾸역꾸역 어쨌든 다시 올라갈 시도를 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 자체가 뭐 금리가 저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많이 밀렸어야 되는데 지수 자체는 크게 빠지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로 보면 우리 증시 어저께 특이한 현상이 대형주가 주춤하고 중소형주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3월 코스피 업종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소형주 안 올랐고 대형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상대적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가 8% 올랐는데 소형주는 거기에 뭐 12분의 1 정도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덜 오른 종목, 지금 시장 트렌드 자체가 덜 오른 종목을 뒤져가지고 올리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덜 올랐던 종목군들 또는 소외됐던 종목들까지 한 바퀴 다 돌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첫날 이후에도 소외주 쪽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이제 금리 이런 변수가 작동이 되면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될지 오늘 특히 저는 이제 삼성대 잠정 실적 이제 이후에 좀 시장이 바뀔 거라고 보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는 제가 항상 볼 때 달러 차트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삼성전자 신고가로 보이긴 하지만 달러로 바꿔놓고 보면은 이제 어제가 연중 최고점 부근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돌파를 못했죠. 예, 어제 거기서 이제 맞고 내려왔거든요.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변수로 이 고점을 넘겨버리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힘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가 어제 덩달아서 음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주포와 주도주가 있을 때 시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포는 외국인들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도주 역할을 어떤 업종이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을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 강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고가라는 재료가 들어왔을 때 양봉으로 끝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차익 실현 의지가 제법 강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이건 코스닥의 화학업종입니다. 예,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의 화학업종이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양봉으로 끝난 종목, 어제 음봉으로 끝난 종목, 이 구도가 그대로 고정이 되는지 오늘 장에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제 건설업종이 소외받았던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안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이었는데 건설도 어저께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일단 다 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다 돈 이후에 어떤 구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시 요약을 해보면 대형주 부진하고 중소형주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요 흐름이 트렌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역대 최대로 매수했거든요. 일단 4월도 매수로 출발하긴 했는데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매수가 강하다라기보다는 매도를 안 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이제 그대로 좀 외국인의 매수기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매수 그대로 이어지는지 특히 삼성전자가 달러 차트 기준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예, 오늘 마이크론 모멘텀 받고 올라가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소외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빅3 코스닥의 시가총액 빅3는
2차 전지, 제약,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주도권을 쥐는 종목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 이상 올라가면 그게 대장주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업종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지 그게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짜느냐가 또 가늠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차트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6월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지금 3개월 전으로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3개월 전에는 증시가 이렇게 꼭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릴까 말까? 이게 이제 어떤 전제냐면 경기 침체 없이 금리를 내렸을 때,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이제 뭐 그건 좀 변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경기 침체가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3개월 전에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4번 올라가고 3번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3개월 후에는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전에는 좀 오락가락 하다가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투자자들 만약에 6월에 내린다라고 치면 투자자들이 좀 충돌을 할 거예요. 내릴까? 올릴까? 이렇게 이제 충돌이 되면서 이제 금리 가지고 좀 씨름을 하는 그런 구간이 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시황 자체보다는 이제 종목별 변동성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게 합리적인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도주 구도, 그다음에 소외주들까지 한 바퀴 다 돈 상태에서의 어떤 종목들의 변화 이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그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혹시 평소보다 조금 늦게 방송이 올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지게 뭐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올려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얘 4시가 됐는데 오후 방송 안 올라오네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뭐 올라가는 동시에 이제 바로 알림이 되니까 구독하기, 좋아요는 물론이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